웹툰 해외 진출 현황, 저희 웹툰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자랑스럽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웹툰은 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입보다는 수출이 그 배 이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그 해외 웹툰 수출 국가별 비중 중에 일본이 상당히 그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 일본의 어떤 요 만화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에 의존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이런 만화 잡지가 어, 오히려 이 한국 만화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 만화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최근에는 일본으로 그 수출량이 굉장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양보다 저희가 수출하는 양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성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해외를 통해서 이 저희 웹툰이 굉장히 지금 1위 시장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고 이 계속 주목받는 이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웹소설도 이 웹툰과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툰이 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양의 이 웹툰 작품들을 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많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좀 빠르게 이 웹툰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웹소설이 이 웹툰의 어떤 좀 그 원작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웹소설이 이 원작 IP로 떠오르면서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 네이버나 카카오들도 이 경쟁적으로 해외의 대형 웹소설 플랫폼들을 좀 인수를 해서 이런 원작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경쟁적으로 조금 그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이제 웹툰 시장에서는 노블툰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장르의 이런 그 또 작품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툰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은 이 주로 로맨스 판타지라든지 게임 판타지 영역을 통해서 좀 새로운 장르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웹툰 산업은 굉장한 다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방면에서 이 많은 수요와 또 이런 그 니즈를 또 발생시키고 있는 굉장히 살아있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눈에 띄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웹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IP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IP라는 개념 자체가 웹툰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식으로 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IP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웹툰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좀 그 성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는 콘텐츠의 소비 형태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웹툰 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일궈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이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 외에도 사실상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웹툰은 단순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연히 형성된 시장이 아니라 이 컨텐츠에 대한 소비 형태가 점차적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그에 맞추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화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정한 도구가 필요했고 또 특정한 목적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은요. 영화를 보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영화관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영화관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영화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 상영 시간이 되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특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또 장소와 시간만 된다고 해서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도구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객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송출해주는 송출 도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하나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성이 조금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용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단순한 킬링 타임으로만 이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어떤 환경들을 좀 주목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시간도 필요 없고 특정 도구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조건 없이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딱히 목적이 필요하거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소비 형태 자체가 킬링 타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장소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특정 도구에 대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즉,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려면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더라도 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이 궁금증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 폰이나 태블릿 등 이 스마트폰 같은 이 도구는 저희가 특정 도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사람의 거의 신체와도 같이 항상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특정 도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생활 반경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어떠한 도구 없이도 킬링 타임용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주목할 것은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킬링 타임용으로 이용한다라는 측면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미디어 포맷 변화에 따른 시청 시간 변화가 굉장히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킬링 타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에게 주어지는 중간중간에 짧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컨텐츠에 대한 그 이용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컨텐츠에 대한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좀 짧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텐츠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완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동영상은 43초, 그림 일러스트는 17장, 텍스트는 30줄, 뭐 사진은 10장, 인포그래픽은 9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에 이용되는 어떤 컨텐츠에 대입을 해보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가 됐던 넷플릭스가 됐던 영화를 선택할 때 그 영화를 선택하는 그 시간이 43초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43초 안에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 영화로서 혹은 영상으로서 선택받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즉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진입을 해서 43초 안에 이 독자의 관심을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림 일러스트는 웹툰에 해당합니다. 웹툰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웹툰을 클릭해서 이 웹툰을 감상을 하는데 17컷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컷 안에 흥미를 끌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텍스트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텍스트는 웹소설에 해당합니다. 웹소설 역시 진입을 해서 30줄 안에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선택되지 못하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런 어떤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소비 자체가 킬링 타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짧은 사이사이에 이용되는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은 양들이 제작되는 데 비해서 그 안에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컨텐츠 소비가 많아지는 어떤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다량의 컨텐츠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 경쟁률 자체가 치열하기도 하고 또 짧은 분량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승객 활동 비중을 보시면은요, 잠을 자거나 인쇄 매체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이용하는데요. 최근에는 동영상 280분 이상을 이 그 웹툰이 뛰어넘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잠을 자거나 인쇄 매체를 이용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는 동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웹툰에 대한 사용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웹툰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고 또 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 이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툰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적화된 부분이라고 최적화된이라는 이 얘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이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이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웹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모바일 디바이스, 즉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비단 웹툰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어째서 웹툰만 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가장 최적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게 웹툰이 어째서 가장 최적화가 된 것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영상을 즐길 수도 있고 음악을 즐길 수도 있고 게임을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특정 도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이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특정 도구라고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폰은 어떨까요? 이어폰은 아직까지는 항상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항상 이어폰을 챙겨 다닐 수는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어폰을 깜빡 두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요즘처럼 웨어러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생각했을 때, 자, 이어폰이 없는 상황만 놓고 봐도, 자, 전철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공간에서 과연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역시 사운드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음악은 아예 들을 수가 없고 영상은 화면과 자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게임도 사운드 없이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건 바로 최적화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없이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웹툰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어폰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 어떤 분들께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영화나 게임은 이어폰이 없으면 즐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웹소설은 이어폰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감동, 어떠한 이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은 시각적인 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웹소설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어폰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웹툰이 모바일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웹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만화와 웹툰을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웹툰 자체가 시대적으로 이 만화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이 만화에서 이어지고 만화에서 진화된 것은 맞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만화와 웹툰에 대한 정의, 이 개념을 좀 전혀 다르게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만화 자체는 이 출판물입니다. 인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출판을 목적으로 한 아날로그 방식의 콘텐츠라는 것이죠. 근데 웹툰은 그와 다릅니다. 철저하게 디지털 환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출판물과는 유통 방식도 다르고 이용되는 방식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출판물과 디지털 콘텐츠라는 개념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웹툰을 굉장히 이 기술 친화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웹툰은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특히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이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출판물이다 보니까 좀 제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시킨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목적 자체도 다르고, 이용되는 환경, 그리고 또 제공되는 방식, 그리고 뭐 유통되는 경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만화와 웹툰을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웹툰 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의 웹툰 IP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 예, 무언가를 이 작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IP라는 개념이 하나의 권리를 떠나서 이 OS 개념으로 확장된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IP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웹툰을 이용해서 다양한 OSMU, 즉 원소스 멀티 유즈, 이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 분야에 이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는 이 여러 이 분야에 활용되는 어떤 그 가치를 지닌 대상, 존재, 개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의미로 IP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IP에 대한 권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웹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권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웹툰 산업에서 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된 결과물 혹은 독립된 개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산업에서는 또 눈에 띄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슈퍼 IP라는 개념입니다. 슈퍼 IP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IP가 이제는 조금 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면 요즘은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이 10가지의 이야기로 파생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가지의 이야기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야기의 어떤 구조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IP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개념을 지닌 IP를 바로 슈퍼 IP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이야기를 성공시켰다고 했을 때 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 그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아마도 그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이미 성공한 이야기가 있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되 그 이야기는 전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이야기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이어지는 이야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슈퍼 IP의 이런 어떤 세계관을 연속되는 세계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런 새로운 시도로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슈퍼 IP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세계관이 도입된 이야기로 보면 기존의 A라는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B라는 이야기까지 친숙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슈퍼 IP란 웹툰을 기반으로 두터운 팬덤을 활용하여 즉 이전의 이야기를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 팬덤이 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를 주는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개념을 슈퍼 I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하게 이야기에 대한 세계관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확장하는 개념을 슈퍼 IP 비즈니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웹툰 하나만 만들어서 그 웹툰이 만약에 인기가 있을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만 영상화가 되거나 게임화가 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상품으로 나오는 그런 좀 개념이었지만 요즘은 웹툰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영화와 뭐 게임과 공연과 다양한 상품을 아예 기획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즉 웹툰이 성공을 해야 다른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기획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제작에 대한 투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웹툰만 생각했을 때는 웹툰의 제작 비용만 생각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슈퍼 IP 비즈니스 개념처럼 아예 10가지를 동시에 출발하는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면 준비되어야 하는 이 비용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웹툰 비즈니스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웹툰 제작에 뛰어드는 이 제작사들, 이 웹툰과 관련된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웹툰인가라는 좀 화두를 던져봤는데요. 자, 이 왜 웹툰인가에 대한 부분에선 다른 것보다는 웹툰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웹툰은 굉장히 단기간 안에 고속 성장을 이끌어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고 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에 보시는 그림들 중에서 현재는 R 다음 단계인 병아리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빠르고 커다란 무수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본적인 단계는 이 병아리 정도의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병아리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기, 성장기 그리고 또 본격적인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의 어떤 상황과 그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다음에 이 공룡 정도 수준이 되는 이 단계에 이르면 지금보다도 훨씬 이 커다란 상상 이상의 어떤 이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웹툰 산업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아직 길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웹툰이 지금처럼 이런 어떤 좀 유리한 입장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웹툰이 지금 일궈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뒤쪽에는 사실상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웹툰의 사례들에 대해서 사실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화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점이고 이 디지털 컨텐츠라는 부분이 바로 웹툰이 여러 기술들과 친화적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공지능과 결합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웹툰은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어떤 미래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이 지니고 있는 이런 어떤 공룡과도 같은 이 앞으로의 커다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또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이 소개를 주셨듯이 이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웹툰 PD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눈에 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신직종의 창출입니다. 즉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서 현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웹툰 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혼자서 제작하던 웹툰을 지금은 이제 최소 5명, 10명 이렇게 좀 분업화돼서 웹툰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일자리가 하나였다면 이게 세분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5개, 10개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 각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각 전문적인 분야의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중간 지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조율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웹툰 P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PD들을 통해서 이 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의견들을 조금 나누고요. 또 필요한 과정들을 소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웹툰 PD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웹툰이라는 드라마를 만약에 이제 보셨다면 거기서도 이 웹툰 PD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회사의 입장과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분들의 입장을 듣고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PD는 기본적으로 웹툰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회사의 입장만 대변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너무 이 작가분들의 입장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굉장히 이 중립적이고도 이 객관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웹툰 제작에 있어서는 이 기본적으로는 작품을 만드는 주체인 작가분들이 굉장히 이 창작자들이 굉장히 이 주요한 메인 역할로서 이 부각이 됐었지만 이 최근에 있어서는 이 웹툰 PD들이 이 웹툰 작품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재미적인 요소와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또 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웹툰 PD도 이제는 창작자에 준하는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웹툰 PD라는 이 포지션은
이 웹툰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전망이 있는 또 역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웹툰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 창작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기획에 대한 역할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한 역할 이 중요한 중간 관리자로서의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웹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웹툰 PD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대학교에 와서 이 오전에 강의를 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나 만화 웹툰 학과 학생들은 이 졸업을 하면 주로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이 기획자로서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고 있어서 이 웹툰을 목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 웹툰 PD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신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른 분야에서 한 5, 6년 경력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급의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시던 분들도 이 웹툰 PD라는 새로운 직군이 생기면서 이 웹툰을 하고 싶었던 어떤 그 과거의 본인의 어떤 좀 성향과 꿈을 쫓아서 기존 경력을 포기하고 새롭게 웹툰 PD로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이 웹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웹툰 산업은 기존의 만화에서 진화하여 그 출판 만화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로서 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이제 웹툰의 종주국으로서 이 해외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역할을 떠나서 지금은 스토리, 스토리, 연출, 작화, 채색, 배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이 다양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의 이 어떤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직군인 웹툰 PD라는 신직종을 통해서 또 놀라운 산업적 가치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